이 영상 하나로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 둘 중에 뭘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완전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학생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논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직까지 고민이시라면 바로 이 영상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빨리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학생부 전형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고1, 고2, 고3 다 전체에 해당이고요.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도 많이 고민이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한 큐에 해결하기 위해서 딱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 하나 보시면은 나는 학생부다, 나는 논술이다, 이제 확실히 감이 서실 겁니다. 우선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내신 반영 비율이 90에서 100%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교과는 어떻게 보면 학생부 내신의 끝판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교과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도 40에서 평균 70%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부는 교과든 종합이든 둘 다 내신 성적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유리합니다. 특히 여기서 학생부 교과는 아예 비교과 반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반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리, 봉사활동 이렇게 단순히 교과뿐만 아니라 이런 비교과까지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차이는 뭐냐면은 너 그냥 학생부 내신에만 몰빵을 해볼래? 대신 교과 활동 하지 마. 반면에 너 내신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내 활동이나 기타 이런 활동들, 동아리부터 좀 다양하게 활용해볼래? 어떻게 보면 이거 MBTI로 치면은 약간 요 교과의 친구들은 좀 I 성향이 강할 수가 있고 종합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E인 성향이 강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성적 순으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릅니다. 학교 바이 학교의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는 메인 베이스가 내신입니다. 내가 있는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봐야 되냐? 내가 일단은 그래도 학생부를 최대한 챙겨봐야겠죠, 그쵸? 우리가 고1, 고2, 고3이 있는데요. 내가 그래도 고1 때 처음 입학했을 때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신도 챙겨봐야겠죠, 그쵸? 고1 때부터 내신을 챙겨보다가 내신 성적이 점점점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학생부 교과를 노리다가 등급이 떨어졌네? 그럼 학생부 종합을 노리다가 더 떨어졌네? 그럼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논술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 3등급 이하도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심지어 내신 요즘에는 7등급, 8등급, 9등급도 가능하다고요. 심지어 재학생 중에서는 내신 9등급인 친구도 연세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7등급인 친구도 한양대 논술 합격을 했고요. 합격한 사례들이 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학생부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신 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신 거는 여러분들이 내신 1, 2등급이다 이런 친구들은 이 안에서 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3등급 이하로 떨어진다, 3에서 9등급 사이다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과감히 내신을 그냥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 내신 5등급 돼도 전혀 불이익이 없거든요. 이제 내신은 이제 그만 놔주자. 놔주는 시기가 어떤 학생은 고1 중간고사를 보고 놔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2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계속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10번 정도 내신 시험을 보는데 이 10번의 기회 중에서 내가 이제 내신 성적이 많이 낮아지는 시기가 있을 때 여기 1, 2, 3까지는 이때까지는 내신은 2등급을 유지했어. 근데 갑자기 이때부터 4, 5, 6부터는 이제 고2 올라가면서 기말고사 정도 가니까 3, 4등급 떨어진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은 고2 기말고사 때부터 그냥 논술러가 되자. 논술과 수능 이 두 가지만 잡으면 되거든요. 수능은 심지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요. 수능 최저만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논술로 승부하기 때문에 내가 논술로 진입하는 타이밍은 내 내신 성적이 언제 3등급 이하, 4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됐는지 그 타이밍에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 이런 학생도 있겠죠. 딱 우리 학교 애들 너무 잘해, 내가 얘네들을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민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과감히 내가 내신은 우리 학교에서 포기하자, 그리고 수능, 논술로 집중하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시간이라는 자원 있죠,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모두에게나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 24시간을 내신에다가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나 저하고 가면 되겠죠. 근데 내가 내신에 투자했지만 등급이 이미 이렇게 3등급, 4등급, 5등급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은 논술에만 집중해서 가자. 수능 최저 맞추고. 이 전략을 취하는 게 같은 시간을 활용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입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입시는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배팅해가지고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이걸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N수, 재수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과값이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난 어차피 교과 종합이 안 된다. 그러면 N수 재수할 때부터 처음부터 학생부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수능 최저와 논술 이 두 가지만이 오로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능과 논술 이 두 가지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신을 챙기는 고2, 고3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 또 세이브가 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고대를 포함해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부와 논술, 논술과 학생부 이 영상으로 고민 끝나셨길 바라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학생부든 논술이든 뭐든 좋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꼭 좋은 대학 합격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